스티브 잡스의 인생 철학. 스티브 잡스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성공담이 아니라 두려움, 실패, 죽음, 열정, 집착, 용기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남긴 명언들을 따라가며 그가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철학이 우리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그리고 항상 미련해져라. 항상 갈망하라. 그리고 항상 미련해져라. 이 말은 잡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정도로 가볍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잡스가 말한 헝그리, 배고픔은 단순한 의욕이 아니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상태, 지금의 나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후에도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아이폰이 성공한 후에도 아이패드를 만들었고 그것마저 성공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리시, 미련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조롱받을 각오, 틀릴 자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의미했습니다. 1984년 매킨토시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마우스가 달린 컴퓨터라니,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니, 누가 그런 걸 쓰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미련하게도 그 길을 갔습니다. 잡스는 말합니다. 세상은 늘 당신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현실이란 누가 정한 것인가? 20세기 초에는 하늘을 나는 것이 비현실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전구가 비현실이었습니다. 18세기에는 민주주의가 비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인생의 설명서 안에서 삽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적당한 포기, 안전한 선택.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잡스는 그 설명서를 찢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잃지 말 것, 미련함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복사본이 아니라 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쓰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 Your time is limited.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 말은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문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남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시선, 비교에서 나온 선택들. 우리는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따라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대에 간 친구를 보며 의대에 가고 SNS에서 본 삶을 따라 소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합니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묻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잡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인생을 살 이유는 사라진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관계가, 지금 목표가 정말 당신의 것인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을까요?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죽음은 무섭지만 죽음만큼 정직한 질문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무너집니다. 체면도 명예도 남의 시선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진짜만 남습니다. 3.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동기부여 문장처럼 보이지만 잡스의 삶을 보면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애플에서 쫓겨났고 전 세계 앞에서 실패자가 되었고 수년간 조롱받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데려온 CEO에게 해고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30살의 스티브 잡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실패한 천재라고 불렀고, 업계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에 가깝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 그만두고 싶어도 돌아오는 상태. 밤새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괴로웠을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스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기분이 나쁘면 멀어지지만 사랑하는 일은 괴로워도 붙잡는다. 좋아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 변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못합니다. 위대한 일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모차르트는 가난 속에서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고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았다면 그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놓을 수 없어서입니다. 4.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점들을 미리 연결할 수는 없다. 앞을 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뒤돌아볼 때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고 정규 수업 대신 서체 수업을 들었고 그때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학점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는 아름다운 글씨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친구들에게는. 하지만 훗날 그 경험은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글꼴이 됩니다. 컴퓨터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서체를 구현한 컴퓨터가 탄생했고 그것은 애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낭비처럼 보였던 시간이 나중에는 인생의 결정적 조각이 됩니다. 잡스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점들이 미래 어딘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확신을 원합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이 길이 안전한지, 이 시간이 의미 있는지. 하지만 인생은 확신을 준 뒤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고 가는 사람에게만 나중에 이유를 보여줍니다. 불안한데도 가는 것, 불확실한데도 남는 것, 아직 설명할 수 없는데도 선택하는 것. 잡스는 그것을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에 대한 신뢰, 자신의 직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오,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인생은 때때로 벽돌로 당신을 친다. 가끔 인생은 벽돌로 당신의 머리를 내리친다. 그는 실패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했고 무너졌다고 했고 자존심이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의 감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공개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신념을 잃지 말라.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은 그에게 가장 창조적인 시기를 열어줬다고 말합니다. 넥스트를 만들었고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넥스트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개발한 기술은 나중에 맥OS의 기반이 됩니다. 픽사는 토이스토리로 애니메이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그는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그는 실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힘. 많은 사람은 실패를 자격 없음으로 해석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높이 꿈꿨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잡스는 실패를 재배치로 봤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계속 가고 있느냐. 넘어졌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벽돌을 던질 때 문제는 맞았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서 있느냐입니다. 잡스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6.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세요. 잡스는 이성보다 직관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시장 조사보다 감각을, 통계보다 확신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애플은 컴퓨터 회사인데 왜 전화기를 만드느냐고,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비난받았습니다. 독선적이다, 현실을 모른다, 위험하다. 하지만 2007년 1월 9일 그가 무대에서 아이폰을 꺼냈을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은 이미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이 관계가 틀렸다는 직감, 이 선택이 나를 작게 만든다는 감각.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증거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참고 살자고 합니다. 잡스는 말합니다. 가장 큰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무시한 직감에서 나온다. 10년 후 당신은 실패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도하지 않은 것을, 직감을 무시한 것을, 안전하게만 산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따를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7.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죽음은 생명의 최고 발명품. 죽음은 생명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지도 모른다. 잡스는 죽음을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장한 판정을 받았고 실제로 죽음 앞에 섰습니다. 2003년 진단을 받고 201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8년간 죽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오래된 것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죽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덜 미루고 덜 참으며 덜 가짜로 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꿈꾸던 일을 언젠가로 미루지 않습니다. 잡스는 매일 거울을 보며 이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오가 너무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이 질문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대답하면 우리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답할 날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잔인함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울함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오늘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8. Focus is about saying no. 집중이란 거절하는 것. 집중이란 수많은 좋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잡스는 선택을 추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품을 줄이고 기능을 빼고 회의를 없애고 아이디어를 지웠습니다. 1997년 애플로 돌아왔을 때 애플은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그것을 단 4개로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선택지를 줄이면 고객을 잃는다고,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우리가 한 것만큼 자랑스럽다. 그는 단순함을 미학이 아니라 용기라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를 놓칠까봐 더 붙잡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잡스는 본질을 잃을까봐 더 버렸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a leader and a follower.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다.
잡스가 말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인가? 다르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자동화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선택을 복사하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잡스는 평생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기에는 키패드가 있어야 하는가? 왜 컴퓨터는 회색이어야 하는가? 왜 음악은 CD로 들어야 하는가? 왜 태블릿은 노트북의 축소판이어야 하는가? 모든 혁신은 당연함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리더와 추종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추종자는 어떻게라고 묻고 리더는 왜라고 묻습니다. 10. 스티브 잡스가 남긴 하나의 삶의 태도. 잡스의 모든 말은 하나로 모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살기엔 너무 짧고 미루기엔 너무 짧고 두려워만 하기엔 너무 짧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었고 독선적이었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을 혹독하게 대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성인처럼 띄울 필요도 그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았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이 문장은 경고이자 선물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길을 갈 것인가? 두려움에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잡스는 말합니다. 배고프게 살라, 미련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믿으며 살라, 용기 내어 살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을 살라.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티브 잡스의 인생 명언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명언 소리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받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